안녕하세요. 루시드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기자동차가 언제 발명되었는지 아시나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늦게 나왔을 것 같은 전기자동차는 사실은 의외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빠른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설립자인 카를 벤츠가 세계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인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만든 것이 1886년인데 전기 자동차는 그것보다 무려 약 60년이나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전기 자동차는 1824년 헝가리의 목사였던 아니오스 예들리크가 발명했는데요. 4개의 바퀴가 달린 사각형 판자 위에 전기 모터를 놓고 모터의 전동력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자동차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스코틀랜드의 화학자인 로버트 앤더슨이 일회용 전기마차를 발명했습니다. 일회용인 이유는 이 시기에는 전기 재충전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효율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시기였죠. 그러던 중에 1800년대 말에 프랑스 출신의 가스통 플란테가 축전지를 발명했고, 이 발명된 축전지가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886년에 영국인 발명가 토머스 파커가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전기자동차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방차로 사용했고 미국에서는 택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전기 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32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운행되었지만 기어 변속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운전 조작이 간편했고, 가솔린 자동차보다 소음과 진동이 덜해서 상류층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마담 자동차라는 별칭까지 붙었습니다. 1913년에는 발명왕의 에디슨도 전기 자동차가 흥행하는데 빠질 수 없었겠죠. 에디슨이 직접 배터리 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10년 동안 5만 번의 실험 끝에 자체 배터리를 개발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의 무게가 어마어마했는데요. 자동차의 앞뒤로 500kg에 달하는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자동차의 최대 시속이 35km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완충 시간도 7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증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가솔린 자동차가 각각 3분의 1 정도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소음과 냄새가 적었고, 시동을 켤 때도 당시 소음이 크고 힘이 들었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편리하게 켤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성기도 잠시였고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하락세를 보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충전해야 한다는 점의 번거로움과 무거운 배터리의 무게 등의 단점으로 대량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한 것인데요. 게다가 1913년에는 자동차의 왕 포드가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델 T 내연기관차를 대량 생산하게 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쟁력이 당시 전기차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드 모델 T에 의해서 미국의 자동차 시대를 열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흥했다고 합니다. 또 1920년대에는 텍사스에서 원유의 발견이 있었고, 이것과 함께 휘발유 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자동차의 가격은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상승해 가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싸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자동차 시장 내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1990년대부터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탄소 배출과 차량 연비 규제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습을 감췄던 친환경 자동차가 다시 등장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1990년대에 비운의 전기차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미국 제너럴 모터스의 EV1입니다. 이 전기차는 세계에서 최초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생산된 전기차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차는 1990년대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무공해 차량의 생산과 판매를 의무화한다는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보면 차는 되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경량의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해서 쿠페형 자동차로 만들어졌는데요. 만들어지고 난 초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리스 형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모든 상황이 EV1에게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워낙 제조 원가가 높아서 이익이 적었던 데다 전기차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미국 정유업계와 무공해 자동차 생산 규정에 반발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연합해서 소송을 벌이는 등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999년도까지만 생산이 되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 차량을 임대한 소비자들로부터 모두 회수하고 폐차시키는 일이 발생했죠. 이 스토리는 2006년에 누가 전기 자동차를 죽였는가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는 이 차를 소재로 한 노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유명 밴드 자우림의 EV1이라는 곡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연구는 2000년도 이후부터 한층 활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갈수록 기후변화의 영향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었는데다 유가 상승과 경제 침체 위기 등이 겹치면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여기서 최초로 전 세계적인 상업적 흥행을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은 전기차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닛산 자동차의 리프인데요. 리프는 1990년대부터 닛산이 진행하고 있었던 전기차 프로젝트의 산물이자 세계 최초로 전 세계적인 상업적 흥행을 거둔 전기차 모델로 평가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전기차들은 주로 도심에서 이용을 전제로 A 세그먼트급 미만의 작은 차체를 주로 사용하는데, 반면에 리프는 일반적인 C 세그먼트급 해치백에 준하는 차체와 넉넉한 실내 공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성인 5명이 충분히 승차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실용성 면에서도 우수함을 입증하면서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죠. 현재는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2세대 리프가 시장에 판매되고 있긴 합니다. 이 차량은 국내에서도 모두 판매되었었는데 한국 닛산이 철수하면서 더 이상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사정이 나빠지는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중동 지역이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석유를 팔아먹어서 국민 소득이 높은 전형적인 부자형 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운송 분야는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면 아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진의 유무로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화석 연료를 가지고 엔진을 구동해서 움직이지만 전기자동차는 전기 모터를 움직여서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에는 엔진에 사용되는 다양한 부품들이 사라져서 자동차의 구조가 매우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RPM 전달 방식 또한 다른데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엑셀을 밟고 나서 천천히 최대 RPM에 이르지만 전기자동차는 곧바로 최대 RPM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스포츠카와 견줄만한 빠른 제로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의 소식은 24시간 감시 중이며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이상으로 루시드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